여러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빅딜이 계속 추진 중이었죠. 그 사이에 KCGI 강성부 펀드가 한진카를 대상으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작업하는 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생겼습니다. 아마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7위의 어마어마한 국적 항공사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탄생을.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갈 거라는 예상들도 많이 해요. 법원에서 이야기할 때도요, 상법이나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KCGI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보다는 이게 국가 경제 전체 산업의 어떤 위기 극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진칼도 조원태 회장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론전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이 빅딜을 하지 않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 그게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신주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진은행이 한진칼에 5천억 원을 투입을 하고요. 여기에다 3천억 규모의 교환사채까지 인수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진칼은 공식적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는 거죠. 돈이 그만큼 들어가고 대한항공이 지금 왕산 레저 개발도 판다. 또 서울시청 앞에 있는 땅도 판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이제 한 고비를 넘었고요. 아직도 한 서너 고비는 남았습니다. 이제 주총이 남았어요. 주총이 남았는데 이 주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임시 주주총회가 KCGI 강성부 펀드에서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안건을 사유로 지금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산은 양사 노조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아시아나 노조도 반대, 대한항공 노조도 반대.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이유 때문이죠.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이유. 아마 이것도 넘어야 될 산이고요. 또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문제, 기업 결합 심사에도 이게 또 하나의 산이 남았습니다. 이 산이 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대한항공 누이죠. 누나인가요? 누나. 3자 연합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45.23%의 지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41.04%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이게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산을 넘었으니까 임시주총의 산을 넘고 노조 반발의 산을 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독과점 문제에 대한 걸 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분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지분 변화는.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은 36.6%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산업은행의 지분은 10.66%로 올라가고요. 삼자연합의 지분은 40.43%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조원태 회장이 산업은행과 한편이 돼서 이게
통합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끌고 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지요. 예. 그러나 산업은행은 언제나 캐스팅보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3자 연합하고 같이 하게 되면 3자 연합으로, 그렇지 않으면 조원태 회장 입장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경영권을 계속 시소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지분의 나눔에 대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항공사가 앞으로 살아남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항공사가 앞으로 지금 적어도 2년 이상은 버텨내야 되거든요. 2년 이상은 적어도 2년 이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런 체력이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항공노선이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년에도 화물로만 가지고 이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는 얘기. 쉽지 않다. 전 세계에서도 지금 항공산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예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이고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7월 8월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시작하려고 생각할 때는요, 세계가 다 집단 면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이 넘어서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게 코로나19의 상황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진칼에 인수한 회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내지 못하면 결국은 기한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산업안정화기금이요. 산업은행에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자금 말입니다. 이거 갖다 써야 돼요. 그리고 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산업은행에 또 한 번의 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분은 점점 떨어지고요. 산업은행의 지분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굉장히 이 항공업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뭔가 쉽게 말하면 리더십을 잡는다면 모르지만 지금 주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과연 리더십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이 구조조정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물음표를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음표를. 결국 항공산업 자체가 이대로 계속 가면 다시 한번 산업은행의 지분이 늘어나고, 지분이 늘어나는 만큼 항공업의 구조조정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결국 조원태 회장도 퇴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하는 예측까지 하게 됩니다. 항공업은요 지금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단행한 거예요. 이 모험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